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의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성 교수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또 파킨슨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차병원 신경과 김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백병원 신경과의 이재정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 마지막 회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정신적인 증상들을 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불안, 우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마음이 우울해지시죠? 우울해요. 교수님도 오늘 엄청나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정신과적인 증상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인 이 중에서도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네.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예전에 저희 죽은 시인의 사회 맞아요. 그 영화 보고 저 캡틴! 엄청 그쵸 캡틴 오 마이 My 캡틴이었던 캡틴. 네. 로빈 윌리엄스가 아. 자살을 했었던 그쵸. 소식인데요. 이 비하인드에 이 로빈 윌리엄스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아. 우울증으로 시달렸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파킨슨병을 주로 보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고요. 저희가 이제 환자들한테 이런 말 못하는 고민들을 충분히 진료실에서 보담아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미안함들을 두 교수님들을 모시고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킨슨병을 떠나서 정신과적인 우울과 불안이 무엇인지 이걸 저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너무 애매하잖아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울증의 정식 명칭은 우울장애, 이제 디프레시브 디스오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정의적으로 2주 이상 하루에 매일 깨어있는 동안 거의 대부분을 우울한 느낌, 우울한 감을 가지면서 관심이나 흥미가 없어지는 거를 이제 주요 증상으로 해서 그 이외에 다양한 인지나 정신이나 신체 증상을 일으킴으로써 일상생활에 저하를 일으키는 이런 거를 이제 우울 질환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하거든요. 이런 것도 우울감에 포함이 되나요? 정의적으로 일단 우리가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우울하면 우울장애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일시적이고 원인이 있고 그냥 반사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은 그거는 이제 우울 질환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제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이런 정상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일시적으로 기분이 저하된 상태 이런 것도 이제 아니고요. 특히 이렇게 이런 우울 증상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약하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굳은 의지로 이거를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해결되는 질환이 아니라는 거를 처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울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증상들이 주로 동반이 되나요? 우울한 기분이 이제 있으면서요. 피곤하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 장애가 생기면서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일들을 끝까지 마치기가 어렵고 관심이랑 흥미가 들어 새로운 일을 이제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우울 증상, 우울 질환에 있어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이제 신체 질환들이 좀 동반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잠이 잘 안 든다든지 잠이 자꾸 깬다든지 밤에 잠에 다시 안 든다든지 하는 수면 관련돼 있는 거하고 식욕이 없어지고 살이 너무 빠진다든지 또는 반대로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여기저기 막 아프고 이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서 우울증은 굉장히 증상이 넓고 다양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전문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가이드만 가지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과 제가 이제 잘 상의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울하다 얘기할 때부터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잖아요. 우울과 불안 다른 건지 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울증은 좀 전에 김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떤 욕구와 흥미가 저하되는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싫고. 반면에 불안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초조함인데 이거는 대부분은 부정적인 사고가 좀 더 걱정되는 면에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안에서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다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거에 좀 더 기반으로 생각을 많이 진행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적절한 불안은 열심히 살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는 좋은 면이 있지만 지나친 불안은 초조함, 걱정, 그다음에 일을 그르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불안이 심해지게 되면 사실 이제 공포까지 가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내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은, 내가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은 또 그런 상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황장애죠. 그래서 이제 불안증은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욕을 상실하는 우울증, 반면에 좀 더 모든 거를 안 좋은 걸 위주로 먼저 생각하고 긴장하다 보니까 불안증, 조금은 다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불안하고 우울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보는 추세가 있잖아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두 개가 이제 같이 중복이 있는 경우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많은데 아무래도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병터라든지 아니면 기전이라든지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불안증은 조금 더 다양한 요소들이 많아서 그보다는 조금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울과 불안에 대한 차이점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의 우울과 불안이 파킨슨병과 동반돼서 나타난다면 좀 더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도 그 차이점도 궁금하거든요. 이 우울증은 뭔가 좀 자책, 걱정, 뭐 슬프다, 뭐 그다음에 자살 사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반면에 파킨슨병 우울증 그런 자책 같은 거는 별로 없고요. 자살 사고도 별로 슬프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기운 좀 떨어진다. 이제 이런 게 주고요. 근데 불안이 되게 심하고 파킨슨병에 있어서 이런 이제 불안이나 우울은 약효하고 연관이 좀 많아서 약효가 좀 있다가 약효가 떨어지는 거랑 같이 불안, 우울이 확 올라오는 그런 양상을 좀 보임으로써 일반적인 그 불안, 우울이랑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네, 이 파킨슨병이 뇌 기능에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는 약물을 투여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여러 편에 걸쳐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울이나 불안도 뇌 기능의 이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울증이나 불안증도 파킨슨병 초기에 당연히 동반되는 게 아닐까요? 되게 중요한 지적이고요. 되게 이제 이 우울이나 불안이 굉장히 2차적인 거, 내가 못 움직임으로써 생기는 뭐 내가 슬픈 일이 있음으로 생기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뇌병 때문에 생기는 1차적인 생리학적인 우울이나 불안이기 때문에 초기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의 운동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우울이나 불안이 생기거나 아니면 파킨슨의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그 증상과 관련이 없게 우울이랑 불안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런 1차적인 거 이외에도 당연히 2차적으로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나빠질 거야 라를 걱정하는 이런 예기불안 같은 그런 증상, 그렇게 다양한 레벨에 다양한 차원에서 파킨슨병 환자의 초기에서도 이런 우울 불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단 또 우울하고 뇌 손상 때문에 또 우울하고 또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인 이 우울도 약효에 따라서 동요를 하기 때문에 약효가 소실될 때 더 우울하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제부터는 파킨슨병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과 불안증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킨슨병과 동반된 비운동 증상 중에 첫 번째,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킨슨병적인 우울증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우울이랑 달리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뇌세포의 파괴가 우울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뇌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파킨슨병적인 우울증의 병태 생리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흔히 겪는 증상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절반 이상에서 있다고 해서 굉장히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우울증이 워낙 흔하잖아요. 네. 현대 사회에서 특히. 그런데 우울증 전체 환자를 두고 봤을 때 파킨슨 병이 생기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이게 파킨슨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파킨슨 병에서 생기는 우울증은 특별히 원인이 또 다른 건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울증은 다 세로토닌이랑 연관이 많으니까요. 파킨슨에 생기는 우울증도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이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세로토닌은 이제 뇌의 그 솔기핵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이제 부분에서 이게 세로토닌 분비가 되는 건데요. 파킨슨병이 이 뇌간에 있는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세포들을 손상을 이렇게 시키면서 점점 대뇌 피질로 진행을 해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운동 증상을 일으키는 것보다 조금 더 먼저 이 솔기액을 손상을 일으키면 세로토닌 저하가 먼저 생기기 때문에 파킨슨병의 전조, 먼저 생기는 증상으로 이런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청반이라는 그런 뇌에 또 역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공장 같은 부분에 노르아드레날린 세포가 또 손상을 일으키면 이게 도파민이랑 불균형이 생기면서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신경 전달 물질과 그 물질을 만드는 공장 같은 그런 세포 핵들의 문제가 이 파킨슨 병의 우울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파킨슨 병적 불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정적인 사고 위주로 흐르게 돼서 초조하고 긴장하게 되고 심하면 공포증까지 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왜 생기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파킨슨에서 근데 정말 많아요. 파킨슨병이 이제 도파민이 뇌 안에 부족해서 운동이 저하되는 병인데 사실은 도파민이 다른 역할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중독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중독, 마약이라든지 네. 담배, 술 사실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게 중독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요소들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자극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극이 되면 그게 아주 그 짜릿짜릿한 쾌락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 아무래도 도파민이 부족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쾌락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쉽게 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가는 거 아니겠나라고 하는 이제 제안이 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 불안증이 어느 정도 생기나요? 이제 뭐 보고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한 뭐 30에서 50% 정도. 그리고 실제 저도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파킨슨병 환자분이 걱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사 선생님들 말씀 나누다 보면 파킨슨병 환자 확실히 걱정이 많으세요. 물론 걱정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게 1차적인지 2차적인지 둘 다 가능하겠죠. 어찌됐건 분명히 실제로도 네, 불안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울증과 달리 불안증은 좀 더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뭐 도파민이, 뭐 세로토닌, 뭐 노르아드레날린 여러 가지 물질도 요인이 되고 주변 환경적인 것도 원인이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병 자체도 원인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뭐 하나로 당연히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어 뭐 하나로만 딱 얘기하기는 어렵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나타나는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증상의 치료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예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인 우울증과 불안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쓰는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증 약을 쓰게 됩니다. 그걸로 많은 증상 완화라든지 가라앉히는 면이 있고요. 이런 약물 치료 외에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고 있는데 이제 인지 치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불안함을 느끼는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를 떠올리면 일단 불안하잖아요. 되게 긴장되고. 하지만 사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잘 준비해서 잘 볼 자신이 있으면 사실 또 불안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준비해서 보면 별게 아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사고의 전환이죠.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 배양을 하고. 행동치료라고 하는 거는 자꾸 부딪히면 시험도 처음 볼 때 긴장되지 10번 20번 보면 별로 긴장 안 돼요. 자꾸 부딪혀 보면서 유식한 말로 탈감작이라고 하는데 조금 무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이런 우울 불안을 좀 많이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파킨슨 환자분들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환자분들한테 불안과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우울 불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파킨슨 환자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울적한 여러 이유 중 하나 본인 몸이 마음대로 민첩하게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런 거에서 많은 이런 마음의 불편이 발로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몸이 아주 잘 움직여지면 사실 이런 게 많이 좋아지죠.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파킨슨 증상이 좋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파킨슨의 운동 증상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 결국은 이런 우울 불안이 줄어드는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많은 운동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운동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이제 본인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의지가 물론 중요한데 우울증은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다들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고 가시는데 그게 그렇게 본인 마음만 가지고는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같이 하면서 의지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산후우울증인데 항우울제를 잠깐 먹어봤습니다. 네. 세상이 좀 부끄러운 달라 일이 아니에요.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SSRI를 드시거나 항우울제를 드시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의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없을 때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은 병적인 겁니다. 내 의지만으로 이겨내겠다, 극복하겠다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담하는 거를 주저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파킨슨병 이야기. 오늘 저희가 비운동 증상 중에서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희경 씨 오늘 이야기 듣고 어떠셨어요? 우리가 운동 증상은 단 한 해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비운동 증상은 지금 회차를 여러 번 할애했단 말이죠. 그만큼 뇌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하고 참 어렵겠다. 진료하시는 분도 어렵고 치료받으시는 분도 어렵겠고 막 그런 생각 매매 할 때마다 참 힘드네요, 마음이. 네. 비운동 증상이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표적 치료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분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에 환자분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저희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환자분들과 이야기해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어떠셨어요? 파킨슨병이 몸이 무거워지는 병이라고 하면 우울불안은 사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병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조금 더 마음에 연민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인께서 뭔가 불편한 게 있다면 항상 주저없이 선생님과 말씀 나누시고 증상 조절과 개선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기를 가지고 의사와 이 환자와 가족들이 다 같이 이 병을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약을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시고 또 병원 가기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파킨슨 병만이라도 이 병은 꼭 전문가와 함께 많이 해결해 나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의사는 환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고통을 덜어드리는 게 저희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조곤조곤 의사들과 상의하고 의사와 좀 더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신경과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게 좀 진행이 돼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그런 걸 저희가 권하더라도 그런 걸 환자분들이 용기 내서 주저하지 말고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우리 의사분들과 더 친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대한 파킨슨 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